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식물 안에서 먹었던 그런 방법들이 먹고 나면 부대끼고, 물도 생물을 먹으면 부대끼니까 아무래도 물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요. 커피를 내려서, 원두커피를 내려서 연하게. 커피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은 먹으면 생목 올라와요. 속이 쓰려요. 목에서 막아요. 몸에서 막더라고요. 물을 이렇게, 제가 생물을 먹잖아요. 생수를. 그 목구멍이 확 조여들어 버려요. 갑자기. 몸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법칙으로. 얘는 가면은 물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른 것들은 가면 물이 들어간 목에서 먼저 방어. 이거 주지 말라. 아는 것 같아요. 오링 테스트 하면은 나하고 맞는 음식은 땡겨지고 나하고 안 맞는 음식은 밀어내듯이 물도 건강한 물만 먹으라고 몸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물을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신장에서도 신장의 그런 염도라든가 또 물의 치수들 이런 게 조금 0.00 몸만 좀만 부족해도 이렇게 신장 투석 환자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물로, 티로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님도 심장 협심증 진단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4월달에 받았습니다. 지금 통증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가요? 이제 물을 좀 드신가요, 안 드신가요? 신장 그거 받고 나서도, 진단 받고 나서. 평상시대로 그냥 많이 안 먹고 그냥. 그 물을 안 드셨기 때문에 오는 병들이에요. 근데 물만 드시면 통증도 하나도 없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가요? 티, 네. 물은 안 되고 티, 생수가 아니고. 티, 다양한 티들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다양한 티를. 네, 따뜻하게. 차갑게 말고 따뜻하게. 물이 흡수가 안 되고 물이 순환되지 않아요. 혈관에가 고지혈, 콜레스테롤, 기름기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고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의 차가 아니라 다양한 차를 마시는 얘기죠? 근데 골고루 마셔주면 좋죠. 사실 그동안에 먹는 게 고기 좋아.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병원법당에서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임상을 많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몸의 병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주는 약이고 병원 처방이면 다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도 아니고 일반인의 생각은 하나 더하기 하나로 가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물이 합산이 되는데 일반인은 어떤 결과물만 바라고 있지 원인을 찾지를 않아요. 불교에서 말한 연기법이란 게 뭐예요?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모든 게. 이 세상의 이치도 연기로 돌아가고 있고 어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연기로 돌아가는데 결혼은 세상이란 게 단독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인과의 씨앗이 되고 세상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결과물로. 그래서 이 차를 단순히 나 차 만들어갖고 차 뭐 이렇게 뭐 먹고 판매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제가 차에도 정법 한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차의 개론을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커피는 우리 생체 리듬하고 우리 생체 리듬은 물을 원하는데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뭐 항산화 물질이고 좋은 물질이라고는 하지만 얘가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수분을 많이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커피가요? 커피 한 잔 드시면 화장실 몇 번 가신가요? 가죠. 먹는 만큼. 바로바로 가잖아요. 커피 먹는 것만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수분까지도 같이 빼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에 몸 안에 필요한 수분들이라든가 그런 영양분들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피곤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요즘 여성들은 임신이 안 돼요. 배란이 안 돼. 잘. 자궁에 착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커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커피는 서양의 스테이크 두꺼운 고기 막 먹고 기름에 분해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 채식 위주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이 그 얇은 빵 몇 조각 먹는 젊은 친구들이 그 커피를 먹으니
손도 그런 데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죠.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최소한 3잔에서 5잔은 더 먹어줘야 하는데 더 그걸 안 먹어주지. 그러니까 몸이 수분의 양을 다 막 빼내고 있죠. 신장에서도 이런 신장에서 유지하는 그런 치수들이 있는데 그걸 다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고 혈압, 당뇨가 더 생기고 찌꺼리기만 혈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하고 피가 다 죽어서 오는 거고 산소량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물을 평상시에 잘 안 마시니까 커피를 연하게 마셔가지고 그냥 티 마시듯이 뭐 옥수수차 마시고 보리차 마시듯이 연한 커피를 마신다고 생각해서 물을 적게 마신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사실은. 커피 드신 만큼 소변을 많이 보셨잖아요. 물을 많이 빼내셨잖아요. 그런데다가 커피 안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피는 물을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빼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많이 먹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로를 또 막아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아메리카노.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어떻게 우리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돼요? 추우면 응축되잖아요. 그러듯이 몸에 차가운 기운이 지금 혈관에서도 수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부풀어 있던 부분들은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러면 TV에 그 삼다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평창수, 맑은 물, 평창수. 저는 메이커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할 겁니다. 예, 그 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생물 자체가 사람 체질에 미네랄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야채도 뭐 비타민이 많다 하지만 익혀서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반반의 어떤 그런 이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서 먹느냐가 우리한테 관건이에요. 앞으로는 지금 생물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미 잔입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가서 끓인 물을 밖에 못 먹는 거고 그 끓인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제가 많은 말을 하면 너무 강도가 세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다음에 일부에서 저가 이제 커피에 대해서 막 발언을 많이 하니까 또 저를 네, 그런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최대한 소지를 하고요. 제가 느꼈던 거, 경험했던 거, 저 역시 협심증을 알았잖아요. 심하게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몸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찰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공부하면서 제 몸이 아프면서 차를 죽을 만큼 아프니까 제 몸을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물질의 구성요소 색수상 행식 중에 색을 배대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색, 물질, 몸의 루파를 인해서 수상 행식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왜 기본 물질에다 초점을 맞추셨겠어요? 물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정신의 작용, 마음의 작용, 심리 현상의 작용들은 다 그냥 허상을 쫓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때? 보이는 물질도 못 찾아내고 보이는 물질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보이는 물질이 어떻게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관장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일단은 불교에서 사념조 수행을 할 때도 신수심법, 몸을 먼저 관찰을 시키잖아요. 그 몸을 관찰을 할 줄을 알아야지만이 다른 요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가지의 그 차를 마셔야 하는 제가 봤을 때 당위성이에요. 이 4가지가. 이거 오늘 공부한 것은 레포트로 작성을 하셔갖고 제가 차 밴드에다 초대를 하면 거기다 숙제를 내셔야지만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숙제 안 하신 분들 제가 나중에 어떤 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시험 볼 때 안 줘요. 이미 이거를 다 숙지를 하고 인지를 해야 돼.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을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레포트 작성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수업하다 보면 안 하고 얼렁뚱땅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나한테 자료도 안 남겨놓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레포트. 왜냐면 차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근본적인 근원적인 걸 알고 나서 만들어요. 저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스킬 같은 거 테크닉 없어요. 그냥 원리 원칙으로 저는 다른 거 잘 못하고 차만 잘 알잖아요.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리고 물질하고 정신이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고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조합이 나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건강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병든다는 것이 물질의 토대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와서 배우는 차를 배우는 문화생 정도면 스님의 어떤 정신적인 사상이라든가 스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와서 배워야지 저의 정말 제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쳤지만 많은 분들이 스킬만 배워갖고 갔지 정말 스님의 어떤 정신, 스님이 추구하는 게 뭐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런 유대 관계없이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관공서 쪽에서 콜을 하잖아요. 저한테 기술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세상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왔어요. 제가 어제 와디디를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거기서 저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스님 브랜딩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완성. 차 하나를 갖고. 보세요. 그 세월이 16년인데 정말 제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면 아마 저는 보이차 많이 막 팔고 그런 장사꾼으로 남아있을 건데 그냥 정말 차를 연구하고 차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좀 주고 싶고 그래서 재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재배한 걸 직접 계절을 따라서 채취를 해서 법제를 하고 그걸 또 강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과 몸과 마음을 하는 디톡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정신의 세계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명상까지 7가지를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스님이 있는 것에 어떤 부분을 그냥 기본 단계만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밟아 가신다면 세상이 이런 저한테 티를 배워서 티 마스터, 티 명상가가 된다면은 세상이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해지고 세상이 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티마스터 괜찮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첫 장면을 첫 1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 나눠서 부분본을 한번 먼저 거사님부터 읽어보세요. 여기 첫 장. 예. 차는 양생의 선약이요 수명을 연장시키는 묘한 수단이니 페이지 차를 달여 마시면 오래 살 수 있다. 예부터 차에 관해 전해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차가 사람의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왔습니다. 사람의 육신이나 일체 만물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요소로 사대라고 하는 지, 수, 화, 풍과 사색이라고 하는 청, 황, 적, 백이 있습니다. 적당한 체온과 영양분 등으로 이들 요소를 채워야 하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균형이 깨져도 온갖 병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전에는 자기 몸을 세심하게 알고 정성껏 관리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몸은 건강할 때 돌보아야 합니다. 일단 병에 걸린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건강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몸을 너무 혹사하거나 방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폭식과 잘못된 습생으로 몸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몸이 보내는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병이 찾아온 뒤에야 후회합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스님. 우리가 이른바 서양의학이라는 걸 접하고 병이 나면 양약과 주사로 치료하게 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선조들은 오직 산과 들에서 나는 산야초로 병을 다스렸는데 그것은 효과적인 방책이었습니다. 산야초에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신비로운 약성이 가득 깃들어 있습니다. 양약의 원료를 산야초에서 추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은 독한 약과 의사의 처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면 신체의 회복력이 점점 약해져서 몸이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찾아 병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약에만 의지하다 보니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종래에는 정신과 육체가 썩은 고목같이 바스러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침이나 뜸같이 한방요법도 있지만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향약은 마시기 힘들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즉각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면 사방팔방 치료법을 찾아보지만 한번 쇠약해진 몸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차도가 보이지 않는 환자는 반드시 건강을 찾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네. 현대인들은 보살님. 현대인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혹사하고 누적되는 피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때까지 구조를 요청하는 몸의 아우성을 외면합니다. 걷고 움직이고 뛰고 활동하는 것만큼이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등의 정신활동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의아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정신적 행위는 신체 활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스트레스도 한몫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할 때 정과 기혈이 쉼없이 빠져나갑니다. 이를 보충하려면 끊임없이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양소보다 노폐물과 독소로 인해 몸속에 냉이 쌓여만 갑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냉동식품,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음료 등으로 인해 우리 몸이 화학성분에 자주 노출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여 중독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독소가 일정량을 초과해 쌓이면 인체는 정상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마침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내 몸의 자체 정화 능력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병이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 있을까요? 체내에서 해독제로 작용하는 명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산과 들에서 자란 산효초를 재료로 한 약차입니다. 이 간단한 약은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해 혈관을 맑게 청소합니다. 위대한 자연이 가꾼 산효초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식품학자와 의학자들은 신체의 정과 기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음식, 몸이 아무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중에서 산야초와 한방약재로 만들어진 약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 완전히 소화되고 대사 기능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동안 몸속에서는 효소가 발효되고 이로 인해 혈관과 장기에 부유물인 활성산소와 가스가 들어차면서 몸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입니다. 그런데 고농축 정제수인 약차를 마시면 그 속에 든 수많은 영양분이 혈액 속에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고 단시간에 혈관을 타고 몸속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은 우리 몸에서 곧바로 에너지로 바뀌어 체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약차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음식 가운데 최고의 생명의 에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정제된 고농축 생명수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 심신이 안정되고 곧바로 체온이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몸이 긴장감에서 벗어나며 혈관이 정화되는 것은 물론 안과 면역계, 신경계의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쾌청해지고 이완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는 삶에서 자연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주에 속한 자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의 이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산야초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맞게 정제한 것이 바로 약차입니다. 이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자 마음의 평온함까지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약차가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과 건강한 도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양 가득한 이곳 마음정원에서 모든 이들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한 잔의 차를 만들고 차를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차에 이게 개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차를 만드는 정신이고 제 몸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 제가 20대 때 이제 집안에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약간 약하고 가까이 있었고 또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한의사이셔갖고 어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약을 어머니가 배우셔갖고 저희를 양육하면서 가르쳤던 것들을 보고 듣고 달았는데 한약은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가을만 되면 약재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재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가 되면 벌레가 생겨서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몇십 년을 했는데 제가 병원법당 들어가갖고 소음 보면서 계속 아픈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너무 아파서 또 병원에 다른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죠. 제 몸을 너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떤 앞에 보이는 형상된 그 모습만 찾아갔던 건데 그걸 통해서 제가 다시 자연에 기이하고 나서 들어와서 자연 속에서 이런 풀과 생명의 제 발밑에 있는 그런 풀과 생명초들이 이 물과 바람, 자연이 나를 살리는 도구라는 걸 깨닫고 정말 풀도 저는 차도요. 식물도 많이 채취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차를 만드니까 차 많이 만들 것 같죠? 저 차 절대 많이 안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내 필요한 양만큼만. 식물도 생명이고 식물도 우주에 주는 선물인데 그 생명을 제가 과잉으로 사용하면 저에게도 반드시 인과가 따라와요. 그리고 식물 안에는 또 유럽에서는 요정이 산다 했잖아요. 요정. 식물 안에도 생명체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 식물을 채취하다 보면 그 많은 생명을 또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제가 만들고 제가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그리고 채취를 하고 나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따듬고 데치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다가 내놨다가 벌레들이나 식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그걸 갖고 와서 따듬지 그걸 갖고 오자마자 불에다 막 지지고 땅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차가 좋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막 차를 딸 거예요. 식물을. 근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버리지 말고 제발 함부로 저기다 비료 막 주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자연의 그냥 순수함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내 먹을 만큼만 갖고 만들지 그거를 너무 과잉으로 욕심부리고 또 내가 만들면 뭐 이거 또 뭐 팔겠다고 막 그런 생각하는데 차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음료나 이 음식이 사람의 성명과 그다음에 사람의 정신세계 더 나아가선 사회 구성원의 어떤 심리 상태, 나라의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는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만드는 분들, 차를 즐기고 가족과 차를 나누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과잉의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은요